포켓몬스터 세계관에는 아주 다양한 설정이 있습니다. 포켓몬보다 강한 사람의 존재, 사람을 잡아먹는 포켓몬의 존재, 무려 3000년을 살아온 인간의 존재 등 이러한 다양한 포켓몬 세계관 속 기이하고 재미난 설정 50가지를 2021년 마지막 날인 오늘 저와 안전하게 방구석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아니 괴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선이는 사막을 걷는 사람 뒤를 쫓아 그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잡아먹는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물론 밤선이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포켓몬들이 사람을 그냥 먹습니다. 탱탱겔도 사람을 잡아먹는데 탱탱겔은 무리지어 다니다 배가 고프면 아주 커다란 선박을 전복시킨 다음 선박을 갈기갈기 찢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물속에 빠뜨린 다음 그들의 생명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파오리는 식용을 위해 인간이 만든 포켓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속담으로 오리가 팔을 들고 온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를 해석하자면 한 번에 두 가지 좋은 일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즉 팔을 들고 오는 오리, 바로 이 말이 사람들에게 좋은 식량이다 라는 뜻입니다. 포켓몬 세계관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범죄 조직이 라디오 타워를 점령하고 사이비 종교 같은 조직이 세계 정복을 이루려고 해도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단지 11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 주인공과 피카츄에게 이를 맡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자 전부입니다. 포켓몬 세계관은 철저한 복지국가입니다. 특히 트레이너들에게 무상으로 음식과 집을 제공해줍니다. 단 옷은 자기가 사 입어야 됩니다. 윤겔라는 사실 에스퍼 능력을 연구하던 소년이다 라는 도감 설명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언제든지 포켓몬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포켓몬 도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크펫은 본래 버려진 인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린 아이에 대한 복수심 때문인지 생명력을 지닌 포켓몬이 되었고 지금도 자신을 처참히 버린 아이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지우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지우의 아빠의 얼굴도 이름도 다 모릅니다. 또 지우의 아빠는 몇 년 동안 집에 오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포켓몬의 암수를 구별하는 법은 대략 두 가지. 첫 번째, 포켓몬이 필드상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암수 표시. 두 번째, 포켓몬의 꼬리, 지느러미, 목 색깔 등 조금의 차이로 암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태초마을 오박사는 25살에 박사학위를 땄으며 또한 그의 첫째 아들은 태초마을 촌장이며 둘째 아들은 태초마을 우체국 국장입니다. 오바람은 오박사의 첫째 아들의 아들, 즉 손주이며 태초마을 촌장의 아들입니다. 야돈이 셀러에게 물려 야도란으로 진화하게 되면 해당 포켓몬은 사족 보행에서 이족 보행이 됩니다. 이는 물릴 때 고통의 충격으로 앞발을 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닥트리오는 팀워크가 뛰어난 디그다 새 쌍둥이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하 100km까지 파고 들어가서 지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디그다, 닥트리오의 상체를 본 사람을 많아도 하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하체는 언제나 학계의 이슈이자 미스터리입니다. 롱스톤, 강철톤은 머리 부분만 살아있으면 계속 살아있습니다. 즉 나머지 부분은 깨부셔도 그들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질퍽이,
뻐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맹독과 악취가 남아 그 자리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플라스는 포켓몬 오리지널 초기에는 멸종위기 포켓몬이었지만 현재는 너무 소중히 여겨 그 개체수가 너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물고기 포켓몬들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라플라스는 인간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높은 이해도와 지능을 갖고 있으며 사람을 태우고 헤엄치는 것을 좋아해서 알로라 지방에서는 소중한 교통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우의 피카츄는 초미남, 즉 아이돌이며 다른 수컷 피카츄보다 훨씬 잘생긴 피카츄라고 합니다. 심지어 털에서 윤기까지 난다고 합니다. 초기의 피카츄는 다른 트레이너들이 선택하지 않아 그저 남겨진 포켓몬이었는데 마침 포켓몬을 받는 날 늦잠을 자버린 한지우가 피카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피카츄는 한지우뿐만 아니라 오박사, 지우 엄마, 마을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기 공격을 퍼붓는 인성 파탄자여서 할 수 없이 지우가 고무장갑을 끼고 피카츄를 끌고 여행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지우의 피카츄가 게임에 지우의 모자를 쓰고 나온 것은 썬문 시리즈 때가 처음입니다. 지우의 피카츄는 피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카어란 피, 카, 추, 세 음절로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자신의 언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피카피, 한지우, 피카피카츄, 난 피카츄, 피카츄, 우우우, 10만 볼트, 한국에선 100만 볼트라고 합니다. 피카츄 옐로우 버전은 본래 만들 계획이 없었으나 포켓몬 애니 속 지우의 피카츄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우의 파트너 포켓몬은 투표로 정해졌으며 압도적으로 피카츄가 1위, 2위는 아슬아슬하게 EV였다고 합니다. 따라큐는 피카츄처럼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던 폴리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게임 썬문 시리즈 따라큐의 방에는 지우의 피카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시리즈의 전설의 포켓몬인 큐레무는 밤이 되면 사람을 얼려먹는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습니다. 즉 큐레무한테는 사람은 그저 팥빙수입니다. 웅이의 엄마는 포켓몬 체육관 운영을 위해 9번의 이혼과 재혼을 반복해 자식이 21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생김새는 전부 첫 번째 남편을 닮았습니다. 최초로 도감에 실린 포켓몬은 리자드입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타지린 백작이 리자드 외 30종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리자드는 피카츄 다음으로 지우의 말을 듣지 않는 포켓몬이었습니다. 물론 리자몽이 되어서도 지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우는 리자몽을 중요한 순간이나 특별할 때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 존나 삐진 듯 합니다. 리자몽은 여태 최고 많이 나온 최강의 트레이너의 포켓몬입니다. 그래서인지 몇몇의 사람들은 또 리얼? 또 자몽? 이런 소리를 하곤 합니다. 이로치 포켓몬은 돌연변이이며 이로치 포켓몬의 도감 번호는 붉은색입니다. 이로치 포켓몬이 나올 확률은 야생에선 8192분의 1, 포켓몬 알에서는 64분의 1로 출현한다고 합니다. 진화의 돌은 방사능의 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우의 피카츄가 돌 진화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메가 진화는 트레이너와의 유대감으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막상 진화 후 원 상태로 돌아오면 포켓몬들이 부작용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메가 깜깜이 같은 경우에는 메가 진화 에너지에 쏘인 가슴의 보석이 팽창하여 피부를 찢고 튀어나와서 피부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메가 한카리아스는 과한 에너지로 양손과 날개가 녹아버려 거대한 낫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파라스가 진화하면 기존의 파라스는 죽고 파라스 등에 핀 동충하초가 파라스의 숙주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위 계담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파라스의 진화 형태인 파라스는 기절한 듯 눈에 흰 자위만 있고 몸 전체의 3분의 2가 등껍질, 즉 동충하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스마스가 들고 있는 마스크는 자신이 인간이었을 때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마스크가 울고 있다고 합니다. 포켓몬 보관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 이수재는 포켓몬과 합체하는 기계를 직접 개발하여 자신을 향해 실험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포켓몬 게임 렛츠고 시리즈 스토리에 나오며 병신된 포켓몬을 리드런, 수컷이라고 합니다. 또 지우는 포켓몬 보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우는 잡은 포켓몬 중 해당 포켓몬이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냅다 오바산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참사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슬리퍼는 최면술 꿈먹기를 통해서 마을의 아이들을 납치해서 그들의 꿈을 먹고 나서 숲에 그냥 애들을 버립니다. 위는 실제 도감에 기록된 내용이며 포켓몬 공식 슬리퍼 티셔츠에 해당 그림이 존재합니다. 새 포켓몬 벌차에는 단단한 해골을 처음 발견하면 자신의 엉덩이 보호의 목적으로 이를 기저귀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엉덩이에 끼워진 해골을 뒤집어서 보면 사람의 두개골과 비슷해 보입니다. 벌차의 진화 형태인 버렌지나는 벌차이들에게 줄 먹이를 찾아 공중을 배회합니다. 그러다 약한 포켓몬 또 그들 중 탕구리를 집중적으로 사냥해 벌차에게 갖다줍니다. 또한 이렇게 상향된 탕구리들을 벌차이 버렌지나가 맛있게 먹은 뒤 남은 탕구리의 두개골 뼈 중 단단한 것을 벌차이가 골라 자신의 기저귀로도 쓴다고 합니다. 포켓몬은 나무 열매를 10개까지만 먹고 더 이상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포켓몬 세계관 속 나무 열매는 나무에서 직접 캐도 되고 야생의 단단지를 잡으면 가끔 이들이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단지에게 나무 열매를 지니게 하면 일정 확률로 나무 열매 주스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단지가 먹고 토한 토사물이 아닌 자신의 껍질에 나무 열매를 보관하고 시간이 흐른 뒤 나오는 엑기스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콤팡과 캐터피의 최종 진화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캔터피, 단대기, 도나리 이게 맞고 또한 콤팡, 버터풀 이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는 쌈방의 게임 데이터 값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위 의혹을 뒷받침해 주듯이 30kg의 콤팡이 갑자기 12.5kg의 도나리로 진화하는 것 또한 이상하며 9.9kg의 단대기가 갑자기 30kg의 버터풀로 진화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콤팡이 버터풀로 단대기가 도나리로 진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꼭 몸무게의 비교가 아니더라도 두 포켓몬들 간의 생김새만 봐도 답이 나온 듯 합니다. 메타몽은 뮤츠를 만들다 실패한 실패작이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포켓몬은 몸무게가 같고 색 또한 비슷하며 또 두 포켓몬은 모든 포켓몬 기술 또한 습득이 가능합니다. 또 세상 모든 포켓몬들의 DNA를 가지고 있는 뮤츠처럼 메타몬 또한 세상 모든 포켓몬들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메타몽은 모든 포켓몬들과 스색이 가능하며 교배가 가능합니다. 또 교배하니 생각나는 건데 모든 전설의 포켓몬은 교배가 불가능하며 대부분 선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막기미 집 교배가 전설의 포켓몬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전설의 포켓몬들의 창조주가 바로 아르세우스라는 설정도 있습니다. 전국 도감을 왕성시키는 것.
공식 포켓몬 스티커북에선 모든 포켓몬을 다 포획한 사람이 포켓몬 마스터 라고 하는 것을 보아 모든 포켓몬을 다 잡은 사람이 포켓몬 마스터가 된다 라는 설이 있지만 아직도 포덕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실에서 밀렵, 야생동물을 대량으로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것도 아주 지나친 범법 행위지만 포켓몬 세계관에서도 포켓몬을 대량으로 불법적으로 밀렵으로 잡는 것 또한 매우 아주 잔인하고 지독한 범법입니다. 발음이 왜 이래? 마지막입니다. 간호순과 여경은 다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들은 포켓몬 세계관 속 간호순과 여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포켓몬들이 아니냐? 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즉, 간호순 여경이 같은 도감 번호에 있는 포켓몬들처럼 비슷한 얼굴, 체형, 몸무게를 가진 포켓몬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간호순 여견도 포켓몬일까요? 제가 나중에 이 내용은 꼭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켓몬 TMI 끝.